안녕하십니까. 에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작업형 공개도면 4번 문제 강관조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강관조립 순서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작업형 공개도면 4번 도면 조립 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니온을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니온 여기 있으니까 유니온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두 라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 라인 이런 식으로 한 라인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강관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 라인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순서 같은 경우는 일단 유체의 방향이 중요하죠. 유체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쪽 밑에 T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T 쪽으로 들어와서 직경이 작은 쪽으로 가는데 직경을 한번 보게 되면 2번 도막이 25A 그리고 6번 도막이 20A인데 사실상 2번 다음에 6번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2번에서 이렇게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어디 있냐? 여기 5번 도막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도막과 5번 도막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 도막에서 이제 5번 도막을 보니까 2번 도막은 25A, 5번 도막은 20A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위로 이렇게 흘러간다. 흘러가서 6번, 7번, 8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체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유니온의 방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유니온의 방향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있고 이쪽이 출구 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도면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항시 유니온의 출구 측 라인을 작업을 먼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 2, 3번 도면과 다르게 4번 도면부터 이제 4, 5, 6번 도면들이겠죠. 얘들은 좀 조립 순서가 앞에 거랑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영상 보시면 아실 테지만 전체적인 이제 순서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해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서 강관 조립하는 영상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 순서는 일단 출구 측 라인을 확인할 거예요. 입구 측보다는 출구 측 라인을 먼저 할 건데 첫 번째 조립은 뭘 할 거냐면 요 45도 부분 있죠. V자. 그래서 7번, 8번 도막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요 V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6, 7, 8, 9번 도막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얘들 제일 먼저 1번 도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들을 해놓고 나서 이 유니온 출구 측, 카플러가 없는 쪽이죠. 그래서 요 라인 2번에서 올라오는 거 뭡니까? 5번 라인까지. 그래서 2번에서 왔다가 5번까지 올라갑니다. 요게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요게 5번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 요게 2번 도막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니온이 들어올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꺾인 거 보시면 꼭 니은자로 생겼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니은자라고 부를게요. 니은자 도막 한 도막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V자 도막 한 도막, 그다음 두 번째 작업이 니은자 도막, 여기 두 도막이 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작업은 뭐냐? 세 번째 작업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렇게 올라오는 거. 그래서 10번, 4번, 3번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마찬가지입니다. 3번 도막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 니은이에요. 여기가 3번 도막,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레듀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쪽은 뭐 엘보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이제 동간이 들어갈 테니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니은자 두 번째 도막이에요. 요게 니은자예요. 니은자 이런 식으로 임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듣기 좋으시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3번, 이제 세 번째 순서라고 할게요. 자, 근데 요 세 번째 도막 할 때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기 레듀샤가 있으면 요 3번 도막을 먼저 하시고 4번 도막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10번 도막 맞추고 그 다음에 4번 도막 순으로 조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으로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쭉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V자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작업, 그 다음 니은자, 유니온 쪽 니은자 두 번째 작업, 그리고 레듀샤 쪽 니은자 세 번째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여기 조이고 여기 조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 라인은 끝이 나요. 말로는 엄청나게 쉽게 설명하죠.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끝나면은 이게 결국은 뭐야? 출구 라인이니까 마지막에는 입구 라인 요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기 유니온부터 해서 여기 연결해서 두 도막밖에 없으니까 작업하시고 마지막에 유니온을 연결해 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사실상
작업을 해보지 않거나 작업하는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차근차근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강관 조립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강관 조립을 시작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도 부분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45도 V자 부분을 먼저 하는 건데, 그 V자 부분이 도막으로 치면 강관 7번과 8번입니다. 그래서 강관 7번과 8번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들어갈 45도 엘보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 가운데 들어갈 90도 엘보, 20의 90도 엘보가 되겠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부터 한번 해보면 7번 도막 한쪽에는 45도 엘보가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주고, 그 다음 반대쪽에는 90도 엘보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90도 엘보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V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치수를 한번 보게 되면 7번 도막 같은 경우가 198m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수선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자, 일단 제가 임의로 표시를 했습니다. 파이프가 꽂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표시를 한 거고, 현재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재보게 되면 임의의 치수선이니까 살짝 한번 볼게요. 205에서 4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치수가 198mm가 나와야 되니까 205mm라고 치고요. 198 나오려면 7mm잖아. 그래서 7mm를 쪼야 되는데 7mm 같으면 합산 3바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 쪼여 놓고 다시 한번 재보시면 되겠죠. 물론 각도가 한 바퀴 반씩 하면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쪼이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치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조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 바퀴 반씩 하면서 마지막은 각도까지 잡아주시고, 그리고 45도 부분 각도 잡는 거는 제가 V자 형태로 만들어 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지 팁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이제 한 200m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쪽을 조금만 더 돌릴게요. 45도 쪽을 한 바퀴만 더 돌려볼까요? 자, 각도까지 잡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45도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대략적으로 치수를 잡아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전장에서 완전히 맞춰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치수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198mm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 센터와 여기 아래쪽 센터 치수 표시 해둔 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한 19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임의적인 치수이기 때문에 이제 전장에서 재보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7번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8번 도막 들어갑니다. 8번 도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45도가 반대쪽에 나오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45도가 들어가 주면 되고, 이것도 치수 재면 치수 똑같죠? 198mm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한 205m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반대쪽하고 또 비슷하게 조여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려주시고요. 이쪽도 한 6mm 정도 생각하시고, 저는 일단 3바퀴 조이고 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각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재보면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어요. 한 바퀴만 더 조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치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거의 198mm 정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45도 각도를 그래도 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화면상, 여러분도 화면상 이쪽 편이 7번이고요. 이쪽 편이 8번입니다. 그럼 7번 도막 쪽에 6번 도막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6번 도막을 끼워 주시고, 자, 이렇게 끼워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8번이니까 반대쪽 9번 도막을 꽂아 주세요. 지금은 치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치수는 대략적으로 잡았고요. 전장에서 맞출 거기 때문에 치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자, 이렇게 꽂아서 각도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지 말고요. 어떻게 하느냐? 다이에 놓고요. 자, 다이에 놓으면 평면상에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평면상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엘보와 엘보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 평면상이에요. 요 파이프가 지금 약간 이렇게 기울었고요. 그리고 이쪽 파이프는 약간 떴어요. 근데 요거는 거의 직선에 맞아. 그럼 얘가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약간 꺾였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 생각해서 지금 얘가 밑으로 돌았다라는 거는 얘를 좀 조여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면상에서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6번, 요게 6번인가요? 요게 6번, 요게 9번 도막을 끼워서 여기서 이제 각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맞춰보면 얘가 약간 처졌으니까 요거 생각해서 조이는 거예요. 자, 조금씩 각도도 조금씩 미세하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여기도 약간은 뜬 것 같아요. 약간은 이렇게 뜬 것 같은데 정말 미세하게 약간 떴어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만 조일게요. 살짝만, 정말 살짝만. 마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정말 살짝 조였어요. 자, 그래서 다시 평면에 놓고 봅니다. 평면에 놓고 보니까 그래도 이번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면에다가 놓고 여러분들 치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맞추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 요 V자 형태는 요 V자 도막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딴 데 놓고, 물론 이제 남의 다이에 놓으면 안 되고 마음 편하게 좀 빈 공간에다가 갖다 놓고요. 자, 이제 나머지 도막들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유니온 출구 측 도막부터 할게요. 유니온 출구 측이 2번 도막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도막 준비를 하시고, 자, 유니온 출구니까 확인하셔야 되죠. 자, 얘가 입구, 얘가 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출구를 꽂아 주셔야 되죠. 왜? 이 카플러에서 치수를 잴 거기 때문에 이 출구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 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이 이경티가 들어가네요. 자, 여기 이경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수가 210mm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치수 한번 보면, 자, 여기 유니온 센터에서 이경티 이쪽 구멍의 센터,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보니까 치수가 230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210mm 나오려면 아직 어차피 여유가 있네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쭉 조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무조건 양쪽 조이고 재기보다는 여러분들 치수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중간중간 자주 보라고. 치수는 자주 볼수록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재가면서 조금 돌리고 재고, 조금 돌리고 재고,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치수가 길면은 조이면 되지만 치수가 짧으면 어떻게 돼? 풀어야 되잖아. 풀 때 어떤 위험이 있어? 누수의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이면서 맞춰야 되니까 치수를 자주자주 봐주세요. 제 영상에서는 물론 편집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수 많이 안 보는 것 같죠? 제가 중간중간에 치수 계속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조여봅시다. 오케이, 센터까지 이제는 치수가 맞아요. 자, 이경티 구멍의 센터를 보시면 210mm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 도막이 이 올라가는 도막, 5번 도막을 맞출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도막 준비를 해주시고, 5번 도막 이경티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위쪽이 20A 90도 엘보, 뭐 흔히 정엘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정엘보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때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도면상 유니온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엘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일까? 그래서 유니온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올라와서 엘보가 이쪽 편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보 방향을 생각하고 그 다음 치수를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릴 거고 엘보 방향은 위로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고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치수 한번 재보면 5번 도막이 190mm 나와야 돼요. 190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0mm 좀 넘어갑니다. 202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2mm 오차 나는 거니까 5바퀴 정도 조이고 재볼게요. 자, 5바퀴째는 각도까지 생각하셔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 치수를 한번 봅시다. 치수가 각도까지 잡았는데 안 맞네요. 좀 더 쪼여야 돼요. 한 바퀴 일단 더 쪼여보고 이렇게 각도 맞춰놓고 안 맞으면 허탈해요. 그러니까 다 쪼이기 전에 한 번 더 재보는 걸로. 오케이, 190mm 정확하고요. 이제 각도를 다시 잡으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번, 5번 도막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5번 도막 끝나면 얘도 저쪽에 빈 공간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놓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10번 도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 4, 10번 도막인데 일단은 3번부터 한번 맞춰보자고요. 3번 도막부터 준비를 해서 3번 도막 한쪽이 25의 엘보가 되고 그 다음에 한쪽은 20에 25 엘보가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요 3번 도막은 엘보 방향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서 엘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 편이 요 20에 있는 쪽이 9번 도막이에요. 9번 도막인데 9번 도막이 이렇게 와서 이쪽 3번 도막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도 화면상 4번 도막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로 와서 내려갔다가 저쪽으로 저 뒤쪽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엘보 방향은 얘가 저쪽을 보면 얘는 위쪽을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치수 한번 재보면 3번 도막 190mm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0mm 좀 넘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좀 넉넉하게 조입시다. 넉넉하게. 치수와 각도까지 봅니다. 사실 저도 이 작업 많이 하지만 치수야 쪼이면서 보면 되는 건데 각도는 또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각도 맞춰놓은 거 보고 만약에 틀어진 거 있죠. 틀어진 거 찾아주는 것도 힘들고 틀어진 거는 진짜 찾아주기가 힘들어요. 어디가 틀어졌는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190mm 치수는 맞췄습니다. 각도도 어느 정도 맞춰둔 상태고요. 각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건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쪼이고 나면은 좀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도막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 도막은 4번 도막이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야? 4번 도막 같은 경우는 레드샤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4번 도막 요런 도막이 걸리면 그 다음 도막을 해서 치수를 맞춰버리면 쉽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3번 도막은 잠깐 내려두고 4번 도막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 도막 10번 도막이네요. 10번 도막에 레드샤 끼우고 한쪽은 레드샤. 그리고 반대쪽은 보니까 이제 동간이 나오네요. 동간이 나와야 되니까 20에 15 이경 엘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치수를 먼저 보면 센터와 센터 치수를 보면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한 2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30 정도 나오는데 치수가 220m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0mm 오차죠. 그럼 대략적으로 5바퀴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일단 저는 양쪽으로 4바퀴 조여가지고 여기서 4바퀴 조이는 게 아니죠. 2바퀴 2바퀴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4바퀴 조이고 다시 치수를 한번 볼 거예요. 왜? 4바퀴 조여서 맞으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안 맞으면 조금 더 조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조여봅시다. 일단 여기서 2바퀴. 자, 이렇게 2바퀴. 그 다음 반대쪽. 가끔 이렇게 작업하면 쌤, 엘보는 2바퀴 돌아간 거 알겠는데 레듀샤는 조이는데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냥 조이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그래서 요 정도만 한 바퀴 정도 돌았겠구나 뭐 요런 감인데 이건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그런 질문이 좀 어렵죠. 아니면 정 그러면 여러분들 몇 바퀴 돌았는지 궁금해. 그럼 표시를 해. 표시를 하면 알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거의 감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한 2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치수 한번 재보면 엘보 센터와 엘보 저 반대쪽 구멍의 센터와 레듀샤 센터, 레듀샤 거의 가운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20mm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번 도막도 끝이 나는 거고, 그러면 앞에 쪽에 우리 3번 도막 해뒀잖아요. 그래서 3번 도막의 25의 부분, 여기에 4번 도막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레듀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일 때 이거 엘보 방향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 도막 이렇게 내려와서 레듀샤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동간이 올라가는 형태죠. 그럼 요 세워진 쪽으로 구멍이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상태가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방향 생각해서 바이스에 그대로 고정,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수 보면 되죠. 자, 2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도막 길이가 200mm 나와야 되네요. 아이고, 한참 조여야 되네. 자, 한참 조입시다. 운동된다. 자, 오케이. 이제 치수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200mm 나오고, 전장이 420mm 나오고, 자, 이렇게 보면 정확하겠죠. 그럼 얘 이제 각도를 좀 맞출게요. 각도를 저쪽에서 맞출까? 어차피 요 정도 돌아가는 건 치수에 큰 영향 없으니까 여기서 맞출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숨 좀 고르고 합시다. 자, 바카스 한 잔 먹고 왔습니다. 도저히 힘이 딸려서. 어휴, 수업 끝나고 야간에 또 혼자 촬영하려니까 확실히 체력이 딸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도막을 나눴느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놓고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여기가 6번이니까 6번 도막 쪽에 유니온이 들어가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온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 6번 도막 쪽에 이렇게 유니온이 들어갈 거예요. 일단 원래 그냥 바로 조이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살짝만 조여서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살짝만 조여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작업이 요 라인을 맞췄고요. 그죠? 요 라인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 유니온 쪽 라인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쪽 레듀샤 쪽 라인을 맞췄어요. 자,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해야 마지막에 바이스에 물리기도 좋고 바이스에 물려서 조이기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쪽 도막 먼저 하고 그리고 이쪽에 뭐 유니온 T자 조인다. 그럼 바이스에 물리게 되면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막 바이스에 걸리고 각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그 도막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
45도 부분 V자 있죠? V자에다가 6번, 이게 9번이죠? 6번, 9번 손으로 쪼여서 그냥 각만 잡는 겁니다. 여기는 치수 맞췄고 각만 잡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번, 3번 도막입니다. 2번, 3번 도막 맞추고, 그 다음에 3, 4, 여기가 10번이죠? 3, 4, 10번 도막을 맞춰서 총 3도막을 이제 마지막에 한쪽 쪼여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제가 이제 연습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시행착오도 몇 번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촬영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걸리나. 그래서 지금 촬영 사실상 2번째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2번째 찍는 거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이제 실습시키면서 가르치면서도 느낀 게 있었고, 그래서 이 순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바이스에 뭐 걸릴 일도 없고요. 여러분들 마무리하기도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풀고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작업이 요 V자고,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이 이쪽 유니온 쪽 작업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작업이 요 반대쪽 레드샷 쪽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면 양쪽에 이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쪽에 손으로 살짝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인 다음에 자, 조이고 일단 치수 대략적으로 봅니다. 치수가 이게 6번이니까 6번이 170mm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의 180mm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80mm 같으면 10mm잖아. 10mm면 5바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물려서 여기를 한 2바퀴 정도 돌리고, 그리고 반대쪽 이쪽에 물려서 여기를 한 2바퀴 정도 돌리면 4바퀴 돌아가죠. 그리고 치수 재서 맞으면 넘어가는 거고, 안 맞으면은 뭐 한 바퀴 더 돌려서 최종 마무리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지만 바이스에 크게 안 걸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를 눕혀서 걸면은 45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V자를 세워서 최대한 수직으로 세우는 게 여러분들 각도 잡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쪽씩, 좀 귀찮기는 하더라도 한쪽씩 조이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2바퀴 돌릴게요. 이거 뭐 그냥 돌려도 되겠네. 한 바퀴, 2바퀴.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 이제 반대쪽으로. 얘가 돈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제가 쪼였어요. 얘가 돌아서 얘가 깜짝 놀랐네. 자, 여기서도 2바퀴 안에 좀 있어 보이게 파이프 렌치로다가 한 바퀴. 자, 2바퀴째 각도를 100% 잡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치수를 한번 볼 겁니다. 치수를 볼 거라서 각도를 100% 잡진 않았어요. 자, 대략 한 17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조이면 되는데 이쪽을 조일게요. 치수가 거의 맞았기 때문에 각도까지 잡으면서 지금 T 각도도 잡는 거예요. T 각도도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치수를 다시 한번 보면, 오케이,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45도에서 이쪽, 요 엘보 반대쪽 170m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부분. 반대쪽은 요거 3번 도막이죠. 3번 도막. 그 3번 도막이 여기 몇 번이니? 9번 도막. 요 녀석이랑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치수를 봅시다. 이렇게 해서 치수가 9번 도막이 150mm, 160mm 정도 나옵니다. 그럼 10mm 오차이기 때문에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2바퀴씩 조일게요. 지금은 각도 볼 필요 없죠. 반대쪽도 돌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치수를 다시 한번 보면 오케이, 150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전장에서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내가 보기엔 맞는데 전장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지금 전장이 60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605mm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605mm 같으면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가 직접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치수를 한번 봅니다. 이 전장을 딱 재보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한 605mm 정도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기냐? 5mm가 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딱 재보면 이게 6번 도막입니다. 6번 도막이 170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재보니까 170 한 3이나 한 3mm 정도 오차 나요. 그리고 9번 도막도 150m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한 3m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얘 조금 더 조이고 얘 조금 더 조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280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280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손댈 거 없고 9번하고 이쪽 6번 도막 조금씩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물리고 지금 치수가 좀 애매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돌려가지고 전장이 맞는다면 제가 반대쪽에 6번 도막은 굳이 손대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분 치수에서 한 2mm 오차 나는 거 날리고요. 전장을 맞추겠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전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전장이 맞아야 각도가 거의 맞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여기 3mm, 여기 3mm 반대쪽 3mm 나잖아요. 그럼 한 바퀴 조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얘는 각이 돌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바퀴 조여지는 바람에 2mm 이상 줄었단 말이에요. 거의 2mm. 근데 이제 치수 전장 재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전장이 600mm를 딱 맞아. 그럼 이쪽 치수 부분 치수 2mm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 점수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 맞추다가 오히려 전장이 또 짧아지고 이렇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작업하시면서 버릴 부분과 살릴 부분 계산을 좀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장 재보면 다행히도 이 녀석은 아직 깁니다. 그러면 아직 잡아주지 않은 이쪽 6번 도막을 다시 조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6번 도막 한 바퀴 더 조여서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저쪽 부분 치수도 맞췄고 이쪽 부분 치수도 맞췄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재보니까 오케이. 전장 이제 600mm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재보면 170 150 오케이 맞아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유니온 출구 측이 끝이 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니온 입구 측 카플러가 있는 쪽을 마무리해 준 후에 이제 두 개만 연결하면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카플러가 있는 쪽 한번 해봅시다. 자, 유니온의 입구 측입니다. 입구 측 제가 카플러 있는 요 입구 측 부분을 미리 빼뒀어요. 자, 요거하고 1번 도막이죠. 1번 도막이 연결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패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유니온을 조일 때도 패킹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조일 거니까 잠깐만 빼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빼서 잊어먹을 것 같다. 그러면 빼지 마세요. 그냥 꽂아놓고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놓고 그 다음 반대쪽이 25에 20 이경일보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요 상태에서 요걸 당겨 놓고 요 카플러를 끝까지 탁 당겨 놓고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220 정도가 나옵니다. 220 그러면 지금 치수가 210mm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0mm 오차가 있으니까 5바퀴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2바퀴 정도 돌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치수를 다시 한번 재보면 자, 항상 유니온 커플러는 당겨 놓고 재보면 210mm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유니온 센터에서 엘보의 센터까지 210mm가 나옵니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럼 이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도막이 11번 여기 20의 도막인데 이렇게 들어가고 반대쪽은 20에 15짜리 이경엘보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엘보 방향 생각합니다. 엘보 방향이 보니까 유니온이 이렇게 왔으면 엘보가 위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이 맞는 거죠. 요 모양이. 그래서 유니온은 이렇게 있으면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동간이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엘보 방향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바이스에 고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하고 마지막에 엘보가 위로 오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수를 한번 보면 220 한 3 정도 나와요. 223 그러면 저기 210이 나와야 되니까 한 13mm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아직 6바퀴 정도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한번 돌려봅시다. 자, 역시 각도를 다 잡지 않고 치수를 한번 보고 아직 조금 남습니다. 한 1, 2mm 정도인데 한 바퀴만 더 조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치수가 맞을 거기 때문에 각도를 잡겠습니다. 오케이, 각도 잡았고 최종적으로 치수만 210mm 나옵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나면은 원래 여러분들 제 기준 도면상 작품을 놓게 되면 이렇게 걸 수 있어요. 도면상 놓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보기 좋게 반대로 이렇게 걸게요. 반대로 걸어서 유니온을 맞추겠습니다. 자, 유니온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킹, 고무 패킹 잊지 마세요. 이거 잊으시는 분들은 진짜 본인이 신경 안 쓰신 거야.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기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패킹 들어갔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을 좀 잡아주시고, 자, 화면상 이 수평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여기를 꼭 잡으시고 이렇게 손으로 일단 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동간 작업 하실 때 요건 취향이에요. 이거를 꽉 조이고 하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꽉 조이고 하셔도 되는데 손으로 꽉 조이면은 재단하다가 얘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풀더라도 여기를 살짝 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 취향대로 할게요. 자, 이쪽에 잡아주시고 파이프 렌치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꾹 조여주세요. 그래서 너무 꽉 조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꽉 조일 거니까. 다만 동간 작업할 때 치수 마킹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조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장을 한번 보는 거지. 전장을 600 오케이. 여기도 600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다 잡았는데 치수가 좀 빼딱하다거나 혹은 뭐 각도가 어디 좀 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이 위에서 잡지 말고요. 바닥에 내려놓고, 그렇다고 발로 밟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발로 밟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바닥에 내려다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봐요. 본인이 직접 돌아가면서 한번 봐. 그러면 이제 사면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틀어진지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강관 작업 완성이 됐는데요.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치수라든가 각도 한 번 더 보고 정확하게 최대한 제 나름 정확하게 맞춘다고 맞춘 작품입니다. 그래서 동간 작업 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장 재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위쪽에 이제 가로 치수가 600mm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600mm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간이 삽입될 부분, 이 부분도 390mm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세로 치수도 보게 되면 420mm, 이쪽 편도 이렇게 세로 치수를 보게 되면 420mm. 그래서 전장이 이제 거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두고 동간 작업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4번 문제 강관 조립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